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5월 1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5월 두 번째 주 월요일 오늘 미국 시장은요 하락해서 마감을 합니다. 다우는 소폭 하락, 나스닥은 뭐 2%대 하락을 했죠. 다우 같은 경우는 장중에 35,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밀려버리는 상황이었는데요.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있다면 그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기술주들이 수혜를 받았다면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있잖아요. 물론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브라질, 인도 이런 난리지만 미국이라든가 뉴질랜드,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도 벗은 상황이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. 각 주가 19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봉쇄도 풀린다고 하죠. 뭐 이런 부분들이 투자처를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. 기술주에서 뭐 에너지, 은행, 뭐 산업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죠. 근데 사실 지난주에는 미국 시장에 두 가지 화두가 있었어요. 하나는 금리 인상 화두, 하나는 고용 화두 두 가지가 있었죠. 사실 금리 인상론이 더 정확했다고 생각했는데 고용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론이 고개를 숙이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.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표가 엄청나게 좋아졌죠. 기업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졌죠. 연준도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죠.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옐런 입장에서는 다소간의 금리 인상도 괜찮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뭐 예견도 아니고 권고도 아니다라고 발을 한 발 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. 그러는데 갑자기 고용 7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. 고용 민간 부문 고용이 발표가 되는데 황당한 숫자가 나오죠. 시장 예상치는 200만 명에서 120만 명 사이. 그런데 26만 명 나왔습니다. 거의 뭐 100만 명 이상 줄어버린 거죠. 이걸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고용 봐라. 빨리 내가 하려고 해도 2조 3천억 달러, 1조 달러 빨리 해줘.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이 고용이 왜 안 됐을까요? 나라에서 돈을 많이 푸니까 고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. 당장 9월 정도 돼야지만 고용을 구직을 뭐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시장에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결국 돈이 푸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.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. 뭐 그 상태에서 뭐 몇 개월 지나면은 정말 2조 3천 달러라고 1조 달러 하는 게 아닌가. 사실 미국 공화당 쪽에서는 반대가 굉장히 심하죠. 공화당 쪽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. 새벽에 끝난 시장은 차트를 좀 이따 보겠지만 재미난 뉴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. 뭐냐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였어요. 금리 인상론이 고개를 숙였다고 했잖아요. 근데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요 9월에 25bp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7%를 반영하기 시작했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.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보겠습니다. 다우죠. 제가 아마 지난번에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1, 2, 3 그렇죠? 그 다음에 네 번째 돌파했다가 맞고 떨어져서 이게 이제 팬데믹이죠. 그래서 끝난 자리에서 두 번째 연장을 하면 지금 자리가 나온다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살짝 돌파한 듯 하다가 다시 들어왔죠. 근데 캔들이 지금 무슨 캔들입니까?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비석형 캔들, 비석형. 안 좋은 캔들이죠. 추세 반전일 때 나오는 캔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이번 주 지나가봐야 알겠죠. 어쨌든 돌파 시도하다가 다시 회귀했다라는 거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나스닥 차트 보겠습니다. 나스닥 차트. 나스닥은 많이 빠졌어요 오늘이요. 다우는 0.1% 정도 빠졌는데 나스닥 2.5%가 빠졌네요. 나스닥을 보시면 쌍봉 만들고 지난주 아래꼬리 만들다가 다시 아래꼬리를 메워버리면서 20주선을 관통해 나가는 하락 이탈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. 이게 더 정확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차트의 모습을 봐야 되고 미국이 오늘 기술주 빠진 거 보면 애플 그 다음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더라고요. 차트를 잠깐 보면 애플 보면요 애플 지금 20주선 깼죠. 다시 깼습니다. 20주선 올라했다 다시 깨버려 3주 만에 깨지는 그런 상황이죠. 그 다음에 알파벳도 는 그래도 5주선만 살짝 깨는 정도이죠.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5주선을 완전히 깼고요. 기술주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. 애플 아까 좀 나왔었죠. 그래서
기술주들은 전체적으로 하락 패턴으로 접어든 상황이 아닐까. 특히 아까 나스닥 주봉 차트 보면 쌍봉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.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다우가 슈팅을 준 걸 수도 있다.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물론 뭐 경기부양책이 있고 뭐 금리 인상론이 뭐 고개를 숙이고 뭐 한다 할지라도 상황은 또 어떻게 반전될지 모르죠. 왜냐하면 계속 금리 인상론이 고개를 들다가 단 한 번에 꼬꾸라졌듯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겁니다. 왜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연방기금 금리 선물이 기준금리 25bp를 인상 가능성을 벌써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요.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론이 나옵니다. 지난번에 그 IMF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미국이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고 신흥국들은 금리 인상을 다 할 거다. 그래서 지난번에 그 브라질도 했고요, 인도도 했고, 터키도 했고, 러시아도 했습니다. 예, 금리 인상 했습니다.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작은 나라부터 경제규모 작은 나라부터 해나가고 맨 마지막에 미국이 하는 뭐 이런 구조라고 했거든요.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살짝 고개를 숙였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타격을 받는 나라죠. 중간이잖아요. 그 중간에 있으니까 선진국은 아니고 그렇죠. 선진국에 가는 길목. 그렇다고 후진국도 아니고요. 그렇죠. 개발도상국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수진국이 올라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다음 차례가 되니까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죠. 시장에서 이제 금융연구원에서 기준금리 선제적 인상을 검토 필요하지 않겠냐.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달에 있는 그 금통위에서 어떤 결론을 가져오는지 봐야겠죠. 특히 가계대출이 아시겠지만 급등하고 있어요. 물가상이 2.3% 올라가고 있고요.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.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상론이 나오게 됐을 때 영끌, B2 이게 문제가 되죠. 못 버팁니다.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면은 B2들은 못 버팁니다. 영문을 끌어와서 돈 빌려고 집 사신 분도 굉장히 힘들죠. 기준금리 올라가게 되면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론이 신흥국 먼저 금리 인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향은 상당히 클 거라는 거죠. 결국 우리나라도 그 금리 인상론에 다가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. 결국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장 닥친 상황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기관의 힘, 코스피 급등막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기관들이 난리를 쳤습니다. 어저께 기관들의 모습을 좀 보면 어저께 보겠습니다. 기관들이 어저께 9,700원 지금 4일 연속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. 4일 연속. 그러니까 지금 그 코스피를 보면요. 코스피 일봉 볼게요. 이건 아닌데요. 코스피 일봉을 보면 4일 동안 누가 올린 거예요? 기관이 올린 겁니다. 4일 동안. 기관들이 왜 올렸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4일 동안 기관들이 올린 겁니다. 기관들이 올린 거고 어저께 마지막으로 세게 때린 거는 기관이 9,700원. 그러니까 1,000억, 2,000억, 4,000억 사다 기관이 9,000억 때린 거예요. 거기에 외인이 좀 따라줬고 선물이 따라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외인의 선물과 기관의 현물 매수가 항상 상승할 때 가장 중요한 자리매김한다.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저께 52포인트 올라오면서 3,249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. 제가 기술적으로 3,266 그러니까 지난번 이 고점이 돌파되면 월봉을 가보면 이게 돌파가 되면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. 오늘 어저께 같은 경우 아시아 시장이 어땠는지 아세요? 전부 다 없었어요. 일본 0.5% 상승, 나머지는 다 별게 없었어요. 우리만 날아갔다는 거죠. 우리나라만 날아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. 어저께. 요 4일 동안 왜 갑자기 우리나라만 올라갔는지. 아니 물론 뭐 3일은 이해가 됩니다. 미국도 올랐잖아요. 미국도 3일 동안 다우를 보면은 다우 일봉을 볼게요. 지난주에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도 딱 4일 올랐으니까 4일을 반영을 한 건가? 뭐 그 생각에 오늘 5일째 빠졌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기관들의 움직임. 4일 연속으로 산 기관들이 오늘도 사는지 안 사는지 생각해야 되죠. 특히 원달러 우리나라 1117원 31원으로 끝났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원달러보다도 어제 장중 고점이 1116원 50전이었는데 이걸 돌파해서 끝나는 원달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위에서 개파하게 됐던 이 부분을 메워주는 거. 죄송합니다. 목소리가 갑자기 확 잠겨버리네요. 그래서 21선 값이 얼마냐면요.
21선 값이 1116원 90전이에요. 그러니까 21선을 안 차가워 끝나는 원달러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. 예, 그런 부분들 보면 오늘 어떤 싸움이 일어날지, 그동안 기관들이 4일 동안 샀는데 그냥 버텨내기를 할 건지, 4일 동안 산 거를 익절해 나갈 건지, 이게 되게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